안녕하세요. 나라사랑 독도사랑 NTSTV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대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데도 다케시마라고 부릅니다. 이 다케시마를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으면 맛있겠다가 되죠. 2008년에 개봉한 미안하다 독도야라는 영화 포스터를 보면 벚꽃과 젓가락이 놓인 쟁반 위에 일장기가 꽂힌 독도가 우동 그릇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독도를 날로 드시게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군사적으로 독도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독도 인 더 헤이그라는 책을 통해 본 가상 시나리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총리가 독도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CNN과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력한 항해 성명을 발표합니다. 어느 칠흑 같은 새벽 3시 동에 한국의 눈을 속이기 위해 북쪽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 부대 기함대가 그리고 남쪽에서는 치교함대가 각각 4척의 구축함과 상륙함 등 총 12척의 함선으로 독도를 향해 돌진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울릉도 해군 조기경보전대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 기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무레키 함대는 독도 15마일 전방까지 접근했을 때 최고 속력 40노트를 낼 수 있는 공기부양 상륙정 4척을 이용해 독도를 공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뒤늦게 일본 상륙정을 발견한 한국 경비함은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이다. 우리 영해에 들어오는 것을 즉시 정지하고 소속, 신원과 목적을 밝혀라 반복한다. 즉시 정지하고 퇴거하라 경고한다. 더 접근하면 발포하겠다라고 방송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랑곳하지 않고 독도를 향해 계속해서 돌진하였습니다. 한국 해군은 동해 앞바다에 있던 이함대, 울릉도 해경의 평양 7호와 한강 8호, 그리고 부산 앞바다에 있는 광개토 대왕함 등 구축함 출격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본부는 대구공항과 강릉공항의 P3C 해상 초계기, KF-15, KF-16 전투기의 이륙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이 중에 제일 먼저 12대의 KF-15 편대가 출격하여 독도 15마일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이때 일본 해상자위대 모든 함대들이 함수를 일본 쪽으로 틀어 빠른 속력으로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의 KF-15 편대도 일본 상륙정을 향해 발사하던 기관총 사격을 즉시 중지하고 독도영해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한국 전투기들이 일본 군함들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한반도 방향으로 기수를 돌려 대구공항과 독도의 중간 지점까지 날아갈 때쯤 갑자기 일본 자위대 12척 군함들이 함수를 180도 틀어 일제히 독도로 다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KF-15 편대는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독도로 다시 돌아가자니 연료 부족으로 대구공항으로 귀향할 수 없고 기지로 복귀했다가 연료를 넣고 다시 오는 시간을 고려하자니 일본 해상자위대를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KF-15 편대는 육지를 향한 기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작전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독도를 접수할 수 있는 작전 성공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던 한국은 귀환하던 KF-15 전투기 중 3대는 다시 독도 쪽으로 기수를 틀어 일본 군함을 향해 날아가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 KF-15기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제작된 일본 구축함의 요격 미사일은 명중률이 90%에 육박했습니다. KF-15기 중 한 대가 두 발의 요격 미사일을 피해 기수 방향을 이리저리로 틀어 따돌리려 노력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격추당하여 비행기 파편들은 바다 위에 눈처럼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KF-15 두 대는 비행 고도를 급격히 낮춰 바다 표면을 스치듯이 날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요격 미사일들이 바다 표면으로 곤두박질 치다가 해수면에 부딪히면서 폭발을 했습니다. 이때 KF-15기 한 대가 일본 미사일 폭발의 파편을 맞아 비행기 날개 끝에서 불길이 일었습니다. 한국 비행사는 KF-15기 동체에 장착되어 있던 미사일을 일본 구축함을 향해 발사하여 그 배를 침몰시킨 후에 바다에 빠졌습니다. 나머지 남은 KF-15기는 일본이 발사한 요격 미사일과 함께 일본 구축함의 몸통을 향해 돌진하여 일본 구축함에 내리꽂히면서 살아하였습니다. 이때 독도 근해에 있던 일본 구축함은 한국의 KF-15 편대를 향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함과 동시에 이지스함에서도 20기 방어 미사일을 추가로 집중 발사하였습니다. 그러자 한국 공군 KF-15기들은 추가 공격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해상의 한국 해양경비정은 다가오는 일본 함대 기관총과 함포를 발사했지만 제대로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구축함 한 척이 한국 해양경비함을 들이받자 몸체가 부서지면서
동력이 끊겨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입대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이지스함에서 대기 중이던 일본의 관방장관이 링셀기를 타고 4대 헬기 업무를 받으면서 독도 인근에 정박 중인 일본 함대에 착륙했습니다. 열적의 일본 군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형으로 독도를 원형으로 에워싸면서 독도를 포위해버렸고 한반도를 향해 함포를 겨눴습니다. 군함마다 승리를 축하하는 기미가요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1,500명이 넘는 호위대 대원들이 일제히 일본 만세를 외치며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한국은 광개토 대왕함을 비롯해 구축함 6척과 해양 경비함 3척이 뒤늦게 독도 현장에 도착했지만 일본 해상자위대의 위세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둥둥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상 일본의 독도 탈환 군사작전 시나리오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의 군사적 도발이 현실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독도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이지 않을까요? 맛있게 보이는 따뜻한 우동 그릇 속의 독도처럼 관심을 두었다가 국물이 식어 맛이 없어져 다른 음식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다면 아마 일본이 우리의 독도를 날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